네, 안녕하세요.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4시 55분에 일어났더니 일어 바쁘네요. 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유형에서 부동산 간접 투자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 유형에서 한 세 번째 부분으로 부동산 간접 투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기 전에 어제 했던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상권의 입지 선정 부분에서 상권이란 분양상가의 가망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로 배후지 혹은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상권은 상업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개별 상가로도 형성되지만 하나의 상업 중심지도 일정한 상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상권을 가진 분양 상가는 영업으로 인한 수익성이 높아져 상가의 가치도 높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좋은 상권을 가진 상업 중심지에 소재하는 분양 상가는 다른 지역의 상가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권의 판단 기준은 교통수단에 따른 기준, 인구 및 세대수 또는 주택 및 거주지의 그 어떤 종류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인구 유입 시설이 많은가도 잘 봐야 되고요. 상권의 발전성,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네, 경쟁 전표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투자 유형은 부동산 간접 투자입니다.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할 때는요,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돈을 맡겨 운영하고 그 수익을 돌려받는 투자 방식으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부동산 투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부동산 투자 상품 종류는 크게 부동산 신탁, 리츠,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와 리츠 펀드는 둘 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문가들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주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에 있는 리츠 펀드는 속을 들여다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와 리츠 펀드는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부동산 펀드는 2004년 6월 간접 투자 자산 운용법에 의해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투자 방식에 따른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형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건물이 분양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대출 형식을 띠고 있고, 다른 하나는 임대형 부동산 펀드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임대료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3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묶일 염려가 있습니다. 또 리츠 펀드는 부동산을 직접 사거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일종의 부동산 뮤추얼 펀드입니다. 리츠 펀드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투자금이 묶여있는 부동산 펀드에 비해 유동성이 높은 셈입니다. 그러나 국내 리츠 펀드의 설립 요건 등이 까다로워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리츠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 250억 이상 투자금을 모아야 되며, 정부로부터 펀드 인가를 받으려면 60일 이상이 걸린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상품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 하면요.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 부동산 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네, 그리고 개인 인접 관련으로는 개발 지역의 지가 변동,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경우 통상 상장가와 성장기와 성숙기, 쇠퇴기, 천위기, 악화기 등 5단계를 거쳐 분류하는 것으로, 이 중 해당 지역의 새로운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성장기에는 높은 지가 상승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가 상승 3단계, 땅이 올라가는 3단계가 있다고 하네요. 개발 지역에서 지가 상승은 미개발 지역에서 도로, 건설 등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 계획 발표 단계에서 지역 내 토지 가격은 3배 정도 상승하고, 개발 사업이 착공되면서 다시 3배 정도 상승하고, 개발 시업이 완공이 되면 다시 3배 정도 상승하여 전체 기간 동안 총 27배까지 상승한다는 주장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3단계를 거치며 이런 이론이 지가 상승 3단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개발된다 소문이 나면 이렇게 여러 번 지가가 상승하네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설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투기 억제를 위해 건설고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의 국토관리법상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를 계약 내용과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주기적 변동, 이게 규칙 변동이라 하는데요. 4가지
시장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기는 이들 네 가지 시장 국면 위에도 별도의 안전시장 국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회복시장. 회복시장이란 하향 시장이 일정 기간 계속된 후 저점을 지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시장입니다. 상향시장. 상향시장은 회복시장이 지속된 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후퇴시장. 후퇴시장이라는 것은 상향시장이 일정 기간 계속된 후 정점을 지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며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잃기 시작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하향시장. 하향시장이란 후퇴시장이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하고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도 침체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네,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요새같이 부동산 계속 고고행진만 하는 경우는 참 드무네요. 네, 여기 보니까 또 이렇게 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직접 투자를 안 한다면 네,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 투자에도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